디스크인 줄 알고 병원에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사실 췌장암의 신호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50대 남성분이 위험약을 받아가셨었어요. 초음파를 한번 해보자고 제가 권유를 해봤었어요. 이미 진행된 췌장암의 전이소견이었습니다. 췌장암은 조용히 다가오지만 비교적 일찍 췌장암을 알아챌 수 있는 주요 특징들의 보고가 있는데요. 최근에 50대 남성분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며칠간 위험약을 받아가셨었어요. 2주 정도 지났을 때 등도 아프다고 하셔서 다시 내원하셨고 초음파를 한번 해보자고 제가 권유를 해봤었어요. 놀랍게 간에 고음형의 결절들이 여러 개 보였고 이미 진행된 췌장암의 전이소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초음파상에서는 췌장암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췌장의 꼬리 쪽에 암이 있었고 장내의 가스 때문에 정확한 관찰이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거죠. CT를 찍어 확인했을 때 췌장의 몸통, 꼬리 쪽에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소화불량, 등 통증 때문에 디스크인 줄 알고 병원에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사실 췌장암의 신호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췌장암, 왜 이렇게 무서운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눈치챌 수 있는 조기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돈 들이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췌장암이 진짜 무서운 이유, 2018년에서 2022년 동안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암 생존율 통계에 따르면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은 16.5% 남짓하며 모든 암 중에서도 가장 낮습니다. 왜 이렇게 생존율이 낮을까요? 첫째,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췌장암을 의심하고 병원에 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둘째, 증상이 생겨서 진단이 되었을 땐 이미 3기 이상으로 암이 진행돼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항암제로 치료를 하더라도 치료 효과를 보기가 어려워요. 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췌장암이 항암제로 잘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췌장암은 다른 암에 비해 벽이 두껍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세포 주변에 조직이 딱딱하고 밀도가 높아서 항암제가 그 벽을 뚫고 암세포까지 도달하기가 어려워요. 그 결과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이 때문에 췌장암은 조기 진단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췌장암 정말 증상이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아무 증상이 없고 증상이 나타났을 땐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일찍 췌장암을 알아챌 수 있는 주요 특징들의 보고가 있는데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규 당뇨 또는 당뇨의 악화입니다. 췌장은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와 함께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도 분비하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암이 생기게 되면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기고 그 결과로 갑자기 당뇨가 생기거나 기존 당뇨가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50대 이후에 갑자기 발생한 당뇨나 당뇨 악화가 있다면 췌장암의 가능성도 꼭 고려해 봐야 합니다. 둘째, 체중 감소입니다. 의학적으로 6개월 내에 체중의 10%가 빠졌다면 레드 플래그 사인, 즉 위험 신호로 봅니다. 그 이유는 암이 성장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그로 인해 평소처럼 먹어도 체중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체중 감소는 췌장암뿐만 아니라 다양한 암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통적인 위험 신호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줄고 있다면 꼭 병원을 방문해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셋째, 황달의 발생입니다. 황달이란 눈이나 피부가 노래지고 소변색이 진해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특히 눈부터 노래지는 경우가 많아요. 거울을 보다 눈이 좀 평소보다 노란데 싶은 느낌이 들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생성된 담즙은 담관 머리를 지나 췌장의 머리 부분을 통과해 십이지장으로 배출되는데요. 췌장 머리 쪽에 암이 생기게 되면 담관을 막게 되고 담즙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역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담즙의 색소 성분인 빌리루빈이 눈이나 피부 그리고 소변에 침착이 되면 노랗게 변하게 되는데 이걸 황달이라고 해요. 황달은 췌장암에서만 나타나는 증상은 아니에요. 다른 장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황달이 생겼다면 병원에 꼭 방문해서 원인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넷째, 명치 혹은 등 통증입니다. 췌장은 몸의 중심부, 등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람에 따라 이 명치나 아니면 등 쪽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명치가 아파서 혹시나 해서 심전도를 찍거나 위내시경을 했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거나 허리가 너무 아파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 혹시 췌장 문제는 아닌지 꼭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밤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깰 정도라면 병원에 꼭 가서 검사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외에 췌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힌트들. 첫 번째는 소화불량입니다. 아주 흔한 증상이긴 하지만 위 내시경 검사 결과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된다면 췌장 쪽에 문제가 있을지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췌장은 라이페이즈라는 소화 효소도 함께 분비하는데요. 이 효소는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암으로 인해 라이페이즈 분비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지방이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소화불량이 생길 수가 있어요. 둘째, 대변의 변화입니다. 췌장암 등으로 인해 라이페이즈 분비에 문제가 생기면 지방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그 상태로 대변에 섞여서 나오게 돼요. 이를 지방변이라고 하는데요. 특징은 물에 뜨고 기름지면서 변기에는 잘 내려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췌장암이 췌장 머리 쪽에 생기면 담즙이 장으로 배출되는 길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담즙이 변으로 제대로 섞이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변의 색이 회색빛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방변이나 회색변처럼 평소와는 다른 양상의 대변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소화의 문제로 넘기지 마시고 췌장암이나 혹은 담관 관련 질환 가능성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꼭 한번 방문해 보셔야 되고요. 셋째, 유전성 췌장염 가족력 또는 만성 췌장염의 병력이 있는 경우. 유전성 췌장염이란 2세대 이상에서 췌장염 환자가 있거나 1세대 이내에 2명 이상의 췌장염 환자가 있으면서 20세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급성 췌장염이 발생하는 경우에 의심해 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와 복부 CT, MRI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유전성 췌장염을 유발하는 유전자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PRSS1입니다.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 자가 활성화된 트립신이 췌장 조직을 공격하게 되고 이로 인해 만성 염증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반복된 염증은 결국 췌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염증이 어떻게 암 발생과 연결되는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다면 이전에 올린 영상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 논문에서는 유전성 췌장염과 만성 췌장염 환자에서 췌장암 발생 여부에 대해서 메타 분석한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전성 췌장염과 만성 췌장염 모두 췌장암 발병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넷째, 췌장 낭종이 있는 경우. 췌장 낭종은 단순한 물혹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전암병변, 즉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복부 초음파에서 물혹이 보였다면 반드시 CT와 MRI 같은 정밀 영상 검사를 통해 한 번 더 자세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진료를 보다 보면 초음파만 찍고 추가 검사를 받지 않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혹시 모를 전암병변을 조기에 발견하고 췌장암으로 진행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의료진과의 상의 후 꼭 CT나 MRI 같은 추가 검사를 받는 걸 권장드립니다. 병원에서 시행하는 진단 방법. 췌장암이 걱정될 때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췌장암은 아직까지 정확히 어떤 검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더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째, CA19-9 피검사입니다. CA19-9는 췌장암뿐만 아니라 당관암 등에서 수치가 올라갈 수 있는 종양 표지자입니다. 검진할 때 간단하게 함께 할 수 있는 피검사라 많이들 받아보시지만 공식 가이드라인에서는 조기 선별 검사보다는 암이 진단된 이후에 경과를 추적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즉 CA19-9 검사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복부 초음파입니다. 요즘 초음파 검진이 간편하다 보니 문의가 많지만 사실은 췌장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검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췌장은 몸 깊숙한 뒤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초음파 프로브로 스캔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체형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체격이 마른 분들은 비교적 잘 보이지만 복부에 지방층이 많으신 경우에는 정밀하게 관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셋째, 조영제를 사용하는 복부 CT입니다. 현재 시행되는 검사 중에서는 췌장암 진단에 가장 유용한 검사로 알려져 있어요. 다만 잦은 CT 검사로 방사능 피폭량이 많을 경우 DNA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암 발생률이 최대 6배까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으니 췌장암이 걱정되신다면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를 하신 후에 CT 촬영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복부 MRI입니다. 방사선 피폭 이야기를 드리면 종종 그럼 MRI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MRI는 방사선 피폭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장점이 많은 검사입니다. 하지만 단점
단점도 있어요. CT에 비해 검사 시간이 길고 검사 중에는 환자가 조금만 움직여도 영상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폐쇄 공포증이 있는 분들이나 협조가 어려운 분들의 경우 시행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금속 보철물이 있는 경우에도 검사가 제한이 되고 비용도 CT보다 비싼 편이라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죠. 마지막으로는 초음파 내시경이라는 검사도 있습니다. 췌장암이 강력하게 의심되지만 CT나 MRI에서 병변이 보이지 않을 때 시행해 볼 수 있는 검사예요. 초음파 내시경은 내시경 끝에 초음파 장비가 붙어 있어서 췌장을 좀 더 가까이에서 그리고 자세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현재로서는 조영제를 사용한 복부 CT가 가장 추천되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방사선 피폭이라는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 상태나 병력, 검사 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의료진과 상담한 후 가장 적절한 검사를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췌장암이 아닐지 한번 같이 체크해 볼까요? 50세 이상인데 최근 6개월 안에 살이 10% 이상 빠졌다. 식욕이 갑자기 줄었고 소화가 자주 안 된다. 소변색이 진하고 대변색이 회색이고 누렇다. 새로 당뇨를 진단받았거나 기존의 당뇨인데 갑자기 조절이 안 된다. 명치 통증이 오래 지속되거나 자다가 깰 정도로 아프다. 유전성 췌장염 또는 만성 췌장염을 진단받은 적이 있다. 가족 중에 췌장암을 진단받은 사람이 있다. 과거 초음파에 췌장 낭종이 있다고 들었다. 다음 항목 중 4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복부 CT 등의 검사를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돈 안 들이고 췌장 지키는 방법. 무엇보다 중요한 건 췌장암의 예방인데요. 예방을 위해 중요한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금연입니다. 흔히 흡연은 백해무익이라고 하죠. 흡연은 췌장암의 가장 위험한 인자로 알려져 있고 금연만으로도 췌장암의 확률이 30%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담배 속 유해 물질은 세포의 섬유화를 유도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흡연은 췌장뿐만 아니라 폐, 대장 등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장기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담배를 꼭 끊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둘째는 금주입니다. 술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들의 점도를 높입니다. 즉 효소들이 끈적해지면서 췌간을 막고 그로 인해 소화액이 정체되고 염증이 생기게 되는 구조예요. 실제로 응급실에 췌장염 환자가 오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음주력일 정도로 과음은 췌장 건강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지방이 많은 음식 피하기. 지방 섭취가 많아지면 내장 지방이 증가하게 되고 이 지방 조직이 만성 염증 반응을 유도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췌장에도 염증 및 암 발생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하루 30분 정도 가벼운 유산소 운동입니다. 운동이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으로 인해 췌장암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기도 해요. 운동은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가벼운 조깅처럼 무리 없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췌장을 포함한 전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섯째, 당뇨 관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당뇨나 조절되지 않는 당뇨는 췌장암의 주요 경고 신호 중에 하나예요. 당뇨를 방치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해주는 것만으로도 췌장의 부담을 줄이고 염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정기검진입니다. 췌장암은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정기적인 검진이 특히 중요합니다. 가족력, 당뇨, 췌장 낭종, 만성 췌장염에 병력이 있다면 CT나 MRI 같은 영상검사를 포함해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췌장암은 조용히 다가오지만 우리는 눈치채고 대처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증상들 하나하나가 우리 몸이 보내고 있는 작은 구조 신호일 수 있어요. 내 몸에 관심을 조금 더 기울이신다면 생명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